자, 이제 176페이지 부동산 등기법으로 들어갑니다. 지적에 비해서 등기 자체가 양이 조금 많아요. 양이 조금 많은데, 등기 같은 경우는 이제 공부를 해보면 어떤 점이 이제 좋냐면, 한번 딱 기억을 해놓으면 잘 이렇게, 까먹지 않는 그런 부분 중에 이제 그런 단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어떤 암기도 필요하지만 공부는 기본적인 암기를 기본적으로 깔고 해야 되는 거거든요. 암기를 일단 기본적으로 깔고 거기서 이제 이해 위주로 등기법을 정리하시면 굉장히 좋은 점수를 얻을 수 있을 거라고 보고요. 지적에서는 90% 이상, 95% 정도라고 할까요? 100%라고 볼 수 있겠네요. 100% 법조문에서만 시험에 나옵니다. 지적은 지금 몇 년 동안 계속 출제 유형을 보시면 그렇습니다. 그럼 과연 등기법은 법조문에서 나올 것이냐 안 나올 것이냐 이제 봐야 되는데, 부동산 등기법이 있고 등기 규칙이 있어요. 최소한도로 70% 이상은 조문에서 출제가 됩니다. 몇 퍼센트? 70%. 그 12문제 중에 70%면 몇 문제? 8문제죠. 8문제 이상이 조문에서 출제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떤 판례라든지 그런 거에 너무 고민하실 필요가 없어요. 고민하실 필요 없고 조문 위주로 공부를 하시는 것도 상당히 좋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조문 위주로 좀 보실 필요가 있어요. 우리 교재에 보시면 조문 위치도 다 표시를 해놨을 겁니다. 그래서 조문 위주로 저도 이제 수업을 진행하도록 할 테니까 그렇게 생각하시고 쫓아오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입문과정에서 제가 첫 시간, 등기법 입문과정 첫 시간에 등기의 어떠한 기본적인 의의를 설명해 드린 게 있을 거예요. 그 부분은 입문과정을 통해서, 즉 177페이지부터 181페이지까지 요 정도에 대한 내용은 입문과정을 통해서 한번 여러분들이 보시고 바로 그냥 182페이지로 제가 넘어갈게요. 그러면 앞에 부분은 지금 입문과정을 제가 보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수업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앞에 내용이 나올 겁니다. 잠시 건드려 드리기는 하도록 할게요. 자, 등기법 봅니다. 등기법. 자, 앞에서 우리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서 지적이라는 것을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서 지적 파트를 정리했었는데, 지적은 이렇게 정리했었죠. 국토교통부 장관이 모든 토지에 대해서 무엇을 해라? 모든 토지에 대해서 조사 또는 무엇을 해서? 조사 또는 측량을 통해 가지고 이것을 어디에다가? 지적공부에다가 무엇하는 것?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것,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게 지적의 큰 틀이었고, 그러면 등기는 어떻게 될 것이냐? 거의 똑같아요. 등기는 누가? 등기관이 법정 절차에 따라서 어디에다가? 등기부라고 하는 공적인 장부에다가 무엇하는 것? 기록하는 것. 기록 그 자체를 무엇이라고 하냐면 우리는 등기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등기법에서 가장 핵심적인 것은 뭐냐? 등기법에서 가장 핵심적인 것은 이 법정 절차입니다. 이 법정 절차가 가장 핵심이에요. 지적에서는 토지 이동에 대한 절차가 중요하죠. 마찬가지로 등기법에서는 이 법정 절차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 등기에서의 보통 법정 절차라고 하는 것은 이런 거예요. 신청을 하게 되면, 등기 자체를 신청을 하게 되면 등기관이 접수를 받습니다. 접수를 받은 다음에 그 다음에 무엇을 하냐면은 심사라고 하는 과정을 거쳐요. 심사를 해가지고 등기부에다 무엇 해준다? 기록을 해주는 겁니다. 이때 심사는 등기법 제29조를 가지고 심사를 하게 되는데, 여기서 등기법 제29조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면
각하사유를 얘기하는 겁니다. 각하사유가 있는데 각하사유는 1호부터 11호까지 전체 몇 가지의 각하사유가 있냐면 11개의 각하사유가 있습니다. 이것만을 가지고 등기관은 심사를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등기관의 어떠한 심사 권한은 형식적 심사주의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형식적 심사주의다라고 이제 표현을 합니다. 이때 이제 등기관이 접수를 받아서 심사를 해서 기록을 합니다. 그럼 등기가 이제 맞춰지겠죠. 마치면은 접수할 때 무엇이 발생한다? 등기는 언제 효력이 발생하냐면은 접수할 때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써 있어요. 법에 보면은 등기관이 등기를 무엇하게 되면 등기관이 등기를 마쳤을 때 줄여서 쓸까요? 등기관이 등기를 마치면 효력은 언제 발생한다? 접수할 때 효력이 발생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등기관이 등기를 마쳤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 이거 어떤 경우를 마쳤다라고 보느냐? 이 등기 사무를 처리한 등기관이 누구인지 알 수 있는 조치를 취한 것을 마쳤다라고 해요. 그럼 여기서 알 수 있는 조치라 함은 미리 등기관에게 미리 식별부를 부여를 하거든요. 그거를 기록하는 거예요. 그거를 기록함으로써 이 등기 사무가 A라는 등기관이 처리했구나. 그걸 알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단순하게 등기는 접수할 때 효력이 발생한다. 이것도 중요하지만 앞에까지 한 가지. 등기관이 등기를 마쳤으면 접수할 때 무엇이 발생한다? 효력이 발생한다. 마쳤다라는 의미는 무엇이다? 이 등기를 어느 등기관이 처리했는지 알 수 있는 조치를 취한 것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이해하셨죠? 그럼 알 수 있는 조치는 무엇이다? 미리 등기관에게 부여한 식별부호를 기록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우리가 등기 신청은 방문 신청도 있고 전자 신청도 있거든요. 인터넷을 통해서. 그래서 전자 신청의 경우에는 전산정보 처리 조직에 저장됐을 때 접수 효과가 발생을 해요. 그러면 이 말도 맞는 거죠. 전산정보 처리 조직에 저장됐을 때 효력이 발생한다. 이것도 맞는 지문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서 등기는 이 신청을 하는데, 이 신청에 있어서는 원칙적으로 누가 등기를 신청하는 거냐면은 당사자가 신청하는 거예요. 당사자의 신청 또는 관공서에 촉탁이 아니면 일을 하지 못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당사자 신청에 있어서도 무슨 신청이냐면은 공동신청이더라 이겁니다. 즉 등기는 권리자와 의무자가 등기 권리자, 등기 의무자. 등기 권리자라고 하는 것은 등기 기록에 기록이 되면서 이득을 보는 자를 얘기하는 거고요. 의무자라고 하는 것은 불이익을 받는 사람을 의미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관공서 촉탁, 아직 교재에 써있지 않지만 출제빈도 상당히 높습니다. 해마다 한 문항씩 시험에 나와요. 원칙이 있으면 여기서 무엇이 있냐면 예외 규정이 있습니다. 그 예외 규정은 어떤 것을 의미하는 거냐면은 등기관이 직권에 의해서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법원의 무엇에 의해서 할 수 있다? 법원의 명령에 의해서 등기가 이루어집니다. 이해하셨나요? 대충? 그럼 이제 법정 절차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이것은 우리가 제 몇 장 가서 3장에 가서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문제는 요겁니다. 기록. 여기서 이제 기록은 크게 몇 가지를 기록을 하냐면 2개를 기록합니다. 하나는 무엇? 하나는 부동산의 무엇? 부동산의 표시를 기록하게 돼요. 부동산의 표시하고 또 하나는 무엇이냐면은 법적 권리관계. 법적 권리관계를 기록하는데 지적은 이쪽이 우선이었죠. 지적은 토지 표시, 즉 토지의 이동을 다루는 거라면 등기법은 권리관계를 무엇하는 거야? 권리관계를 공시하기 위해서
권리관계를 공시하기 위해서 도입된 것이 바로 무엇이다? 이게 부동산 등기법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등기에서는 권리 변동에 대한 권리의 변동, 권리 변동에 대한 것을 공부하는 거예요. 권리의 발생, 변경, 소멸이 있을 때 어떠한 절차에 의해서 우리가 등기 기록에다가 기록할 것이냐, 이런 부분들을 공부하게 되는 것이 등기법이에요. 등기법. 자, 182페이지에 제2절에 보시면 부동산 등기의 종류 이렇게 있습니다. 자, 이제 보시면은 여기서 이제 하나씩 풀어갈게요. 부동산이라고 써놨어. 그럼 부동산은 무엇으로 나눠지냐면은 당연히 토지와 그 정착물에서 토지와 무엇이다? 토지와 건물이 되는 거죠. 토지와 건물이 되는 것이고, 여기서 토지 표시라고 하는 것은 이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소재, 지번, 지목, 면적, 이러한 것을 소재, 지번, 지목, 면적을 우리는 무엇이라 한다? 부동산의 표시, 이렇게 얘기하고요. 그럼 건물의 표시는 뭘까요? 건물의 표시는 소재, 그 다음에 지번, 지목 들어가지 않아요. 건물의 내역, 건물의 내역이라든지 건물의 어떠한 명칭이라든지 건물의 번호,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건물의 내역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이거죠. 건물의 내역은 그 건물의 구조와 종류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다? 구조와 종류와 면적을 의미하는 겁니다. 구조와 종류와 면적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겁니다. 일단 책 보지 마세요. 자, 이 권리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두 가지로 봤을 때 물권하고 무엇으로 나눠지면 채권으로 나눠져요. 물권과 채권으로 나눠지는데, 채권의 대표적인 것이 어떤 것이 있다? 임차권하고 환매권이 있죠. 임차권하고 환매권이 있더라 이겁니다. 임차권, 환매권이 있는데, 임차권하고 환매권은 등기가 효력 발생 요건이 아니라 등기가 곧 무슨 요건이다? 등기가 곧 대항 요건이더라 이겁니다. 대항하기 위해서 등기를 하게 되는 거죠. 무엇하기 위해서? 대항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자, 물권에는 크게 이제 두 가지가 있어요. 점유권과 본권이 있고요. 본권은 다시 소유권하고 이 소유권을 제한하는 제한물권으로 나눠지죠. 소유권을 제한하는 제한물권으로 나눠지는데, 제한물권은 다시 몇 개로 나눠지냐면은 두 개로 나눠집니다. 이 소유권이라고 하는 것은 사용, 수익, 처분할 수 있는 권리잖아요. 사용, 수익, 처분할 수 있는 것인데, 이 사용과 수익을 제한하는 사용, 수익을 제한하는 무엇? 용익물권. 용익물권과 그 다음에 또 무엇으로 나눠져요? 담보물권으로 나눠집니다. 용익물권과 담보물권으로 나눠지는데, 용익물권은 세 가지가 있어요. 지상권이 있고, 지역권이 있고, 그 다음에 무엇이냐면 전세권이 있습니다.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이 세 개가 용익물권이 되는 거고요. 담보물권에는 저당권하고 유치권하고 그 다음에 무엇? 질권으로 나눠집니다. 대략적으로. 나중에 뒤에서 나오는데, 점유권이라든지 유치권이라든지 질권은 등기할 수 없는 권리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 교재 보시면 이제 부동산의 표시가 있고 권리관계가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무엇에 따른 분류라고 하면 등기 무엇에 따른 분류다? 등기 대상에 따른 분류다라고 일반적으로 칭합니다. 또는 기능에 따른 분류다라고도 얘기를 해요. 자, 기능에 따른 분류다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대상에 따른 분류, 기능에 따른 분류,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이해하셨나요? 자, 그러면 이러한 부동산의 표시, 이런 것들은 등기 기록 중에 어디에다 기록을 하냐면은 표제부에다 등기를 합니다. 등기 기록 중에 어디에다가? 등기 기록 중에 표제부에다가 등기를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러한 권리관계에는 어디에다가 기록을 할까요? 이 소유권 같은 경우는 어디에다가? 소유권 같은 경우에다는 어디에다가? 등기 기록 중에 갑구에다가 소유권은 어디에다가? 갑구에다 기록을 하고요. 이러한 용의물권이라든지 제한물권, 저당권 같은 경우는 즉 소유권 이외의 권리는 어디에다 기록을 하냐면 울구에다가 기록을 하게 됩니다. 자, 부동산의 표시는 등기 기록 중에 어디에다 기록을 한다? 표제부에다가 기록을 하고 소유권에 관한 사항은 어디에다가? 갑구에다가 기록을 하고 소유권 이외의 권리는 어디에다 기록을 하는 것이다? 울구에다가 기록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해하셨나요? 그래서 등기 대상에 따른 분류는 표제부의 등기와 갑구, 울구의 등기로 구분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해하셨죠?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 교재에서는 이제 간단하게만 이제 표제부의 등기와 갑구, 울구의 등기의 개념만 설명해 드렸는데 여기서 좀 더 제가 추가를 해 볼게요. 이 표제부의 등기는 부동산 등기법상에서 무엇이 있다? 신청의 의무가 있습니다. 여기 있어요. 즉 신청의 의무가 있는데 이것은 어느 법? 부동산 등기법상에서 신청의 의무를 부여를 합니다. 근데 갑구 울구에서는 요 갑구와 관련돼서는요 역시 신청의 의무가 있는 게 있어요. 여기서는. 근데 이것은 여기서의 신청의 의무가 있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은 부동산 등기법 규정이 아니라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이에요. 이것은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상에서 무엇이 있다? 신청의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표제부의 등기는 신청의 의무가 있는데 몇 월 이내에 해야 되느냐? 1월 이내에 해야 돼요. 1월 이내에 하도록 되어 있고요. 갑구에서는 부동산 등기특별조치법상에서는 며칠 이내에 하도록 되냐면은 60일 이내에 하도록 되어 있어요. 60일 이내에 하도록 되어 있다. 뭐 책에 지금 없지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먼저 쓰고 가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럼 60일이나 하는데 요거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이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상에서는 소유권 보존 등기, 이 소유권 보존 등기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 이 소유권 이전 등기에 대해서는 신청에 무엇을 부여한다? 의무를 부여합니다. 즉 A라는 사람이 건물을 무엇을 했냐면 건물을 신축을 했어요. 근데 이거를 보존 등기를 하지 않고 B하고 이전 계약을 체결한 겁니다. B하고 매매 계약을 체결한 거예요. 그 이전 계약을 체결한 거죠. 그러면은 먼저 뭐부터 하고? 보존 등기부터 먼저 하고 등기를 넘겨주는 거예요. 그 며칠 이내 하는 것이다? 60일 이내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는 어떤 게 있냐면은 이전 계약 체결 당시에 A하고 B하고 이전 계약을 체결할 당시에 보존 등기를 할 수 있는 상태에서 보존 등기를 할 수 있는 상태에서 이전 계약을 체결했느냐,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이전 계약을 체결했느냐에 따라서
그 날짜가 틀려요. 기준이. 그래서 할 수 있는 상태에서 이전 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계약일로부터 며칠 이내 한다?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자기 앞으로 보존 등기를 하고 넘겨주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보존 등기를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이전 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면은 그 보존 등기를 할 수 있게 된 날로부터 며칠 이내에 60일 이내에 보존 등기를 하고 넘겨주는 거예요. 소유과 이전 등기의 경우는 역시 마찬가지로 이전 계약을 체결한 거죠. 계약을 체결한 경우인데 대표적으로 이제 쌍무계약이 있고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편무계약이 있죠. 계약의 쌍무계약과 편무계약으로 나눠지는데 쌍무계약의 대표적인 것이 매매가 되는 거고요. 편무계약의 대표적인 것이 증여란 말이에요. 그러면 쌍무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매수인이 계약금 주겠죠. 그 다음에 중도금 주겠죠. 잔금 주겠죠. 그죠? 그래서 반대급부 이행된 날로부터 며칠 이내 한다? 60일 이내에 이 등기를 넘겨주는 거예요. 증여의 경우에는요. 그 계약의 효력이 발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등기를 하고 넘겨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경우에, 그러니까 이건 나중에 뒤에 나오니까 지금 만약에 183페이지에 책에도 없는데 이런 내용을 설명하니까 좀 힘들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그냥 여기서 이거 끊으시면 돼요. 아시겠죠? 대상에 따른 분류에는 부동산 표지부의 등기와 갑구, 을구의 등기 정도만 일단 보시고 이어서 또 설명해 드릴게요. 자, 얘는 표지부에 어떠한 신청의 의무가 있다는 것은 이러한 것들이 무엇이 됐을 때, 이러한 것들이 변경이 됐을 때, 즉 어떤 등기를 얘기하는 거냐면은 부동산의 표시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몇 월 이내 해야 된다? 1월 이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토지가 멸실이 되거나 건물이 멸실됐을 때 멸실등기도 표지부에다 기록하거든요. 멸실등기 이러한 경우에도 몇 월 이내 하냐면 1월 이내 합니다. 누가 가서 할까요? 누가 가서 하냐면은 소유자가 가서 하는 겁니다. 소유자가 가서 하는데 그걸 우리가 누구라 그래요? 아마 시험에서는 소유자가 가서 한다라고 시험에 나오지 않을 겁니다. 누가 가서 한다? 소유권의 등기 명의인이 한다 이겁니다. 그럼 앞으로 우리가 등기법 시간에 소유권의 등기 명의인이 한다. 그럼 무슨 신청? 단독 신청이에요. 단독 신청. 자, 그럼 여기서 요것만 하나 정리할게요. 표제부의 등기는 대체적으로 부동산 등기법상에서 신청에 무엇이 있다? 의무가 있다. 몇 월 이내? 1월 이내. 어떤 거? 부동산의 표시가 바뀐다라든지 멸실 등기를 하는 경우. 누가? 소유권의 등기 명의인이. 그러니까 무슨 신청? 단독 신청이더라 이겁니다. 단독 신청이고요. 항상 등기에서 부동산의 표시가 바뀌면 먼저 대장부터 정리하는 거예요. 대장부터 먼저 정리를 하고 대장부터 먼저 무엇을 하고 정리를 하고 그로부터 몇 월 이내에 1월 이내에 가서 등기를 하는 겁니다. 이해하셨죠? 그 대장 첨부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표지부에 하는 등기는 소재, 지번, 지목, 면적 이런 것들만 관련되기 때문에 얘네들은 이해관계인이 존재하지 않아요. 이해관계인이 존재하지 않더라 이겁니다. 근데 반대로 갑구하고 을구의 등기를 할 때는 필요에 따라서는 누가 존재하냐면은 경우에 따라서는 이해관계인이 존재할 수도 있고 존재하지 아니할 수도 있어요. 갑구 을구의 등기할 때는. 그러니까 이해관계인이라고 하는 것은 등기를 함으로써 어떠한 형식적으로 손해를 입을 우려가
인정되는 자를 우리는 무엇이란다? 이해관계인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이해관계인이 있다면 그 자의 무엇을 첨부를 해야 된다? 그 자의 승낙서를 첨부를 해야 돼요. 승낙서 이렇게 일단 보시고, 자, 그리고 표제부여하는 등기는 언제나 이렇게 1, 2, 3, 4 번호 자체를 1, 2, 3, 4 이런 식으로 가요.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주등기다 라고 얘기를 해요. 독립된 번호를 사용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무엇이란다? 주등기 이렇게 해요. 근데 갑구하고 울구는 주등기로도 할 수도 있고 주등기에 가지 번호를 붙여서 이와 같이 하는 등기를 우리가 부기등기라고 하거든요. 독립된 번호를 이용하는 것을 무엇이라 하고? 주등기라고 하고, 독립된 번호를 사용하지 못하고 독립된 번호에 가지 번호를 붙여서 하는 것을 부기등기라고도 합니다. 그러니까 주등기로도 가능하고 부기등기로도 가능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 권리의 등기는 우리 교재에 나와 있는 내용 한번 볼게요. 권리의 등기는 보존 등기하고 권리의 무엇으로 나눠진다? 권리의 변동 등기로 나눠진다라고 써 있을 겁니다. 교재 183페이지에 2번에 보시면 권리에 관한 등기는 보존 등기와 권리의 변동 등기로 나눌 수 있다. 이렇게 나눠. 그럼 여기서 보존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이거죠. 이 보존이라고 하는 것은 이 토지에, 이 건물에, 이 토지가, 이 건물이 내 거라고 만천하에 널리 알리기 위해서, 최초로 공시하기 위해서 처음으로 하는 등기를 무엇이라? 소유권의 존재를 널리 알리기 위해서 최초로 하는 등기를 무엇이라 한다? 보존 등기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보존 등기는 뭐밖에 없어요? 소유권 보존 등기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면 이 권리의 변동 등기라고 하는 것은 이 소유권 보존 등기를 무엇으로 해서? 소유권 보존 등기를 기초로 해가지고 기초로 하는 소유권의 어떠한 이전이라든지 제한 물권의 어떠한 설정이라든지 이전, 이러한 것을 권리의 무엇이라 한다? 변동 등기다라고 칭합니다. 법에는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요 정도 개념을 좀 기억하시고요. 그럼 이제 권리의 등기 한번 잠깐 볼게요. 권리의 등기는 부동산에 대한, 아까 권리 변동을 다룬다고 했죠. 권리 변동을 다룬다고 했어. 발생, 변경, 소멸에 대한 것을 다룬다고 했죠. 갑구에는 무엇을? 소유권에 관한 사항을, 을구에는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사항을 나타내고, 이러한 권리의 등기는 소유권 보존 등기와 보존 등기를 기초로 하는 권리의 변동, 즉 소유권 이전이라든지 제한물권 설정, 이런 것들로 구분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 위에 이제 볼게요. 182페이지 맨 하단부에 표제부의 등기다라고 써 있습니다. 표제부의 등기는 부동산의 현황을 명백히 공시하기 위해서 부동산 표시에 관한 사항을 처음으로 등기하거나 이런 것들이 변경됐을 때 하는 것을 말하며, 오른쪽 페이지 보세요. 현행 부동산 등기법은 규약상 공용 부분의 등기 기록에는 표제부만을 두도록 규정하고 있고, 한 동의 건물에 속하는 구분 건물 중에 일부만에 관하여 소유권 보존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 나머지 구분 건물에 관해서는 표시에 관한 등기를 동시에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며, 표시에 관한 등기를 권리의 등기와 독립적으로 인정하고 있다. 이렇게. 자, 이게 무슨 의미냐면은, 여기서 이제 들어보세요. 우리나라는 등기부를 편성할 때 1부동산 하나의 요 등기부를 편성할 때는 원칙적으로 등기부 편성은 원칙적으로 하나의 부동산에 대하여 하나의 등기 기록을 두고 있어요. 하나의 부동산에 대해서 하나의 등기 기록을 두고 있다. 여기서
부동산이라고 하는 것은 토지와 그 정착물, 즉 토지와 무엇이다? 토지와 건물을 의미하는 거고요. 토지는 무슨 단위로? 필지 단위로, 건물은 한 동, 한 개 단위로. 여기서 등기 기록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면 표제부와 갑구와 울구를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서 1 등기 기록은 표제부와 갑구와 울구를 얘기하는 겁니다. 자, 토지는 필지 단위로 표제부와 갑구와 울구로 만들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건물은 동 단위로 표제부, 갑구, 울구가 있어야 돼요. 즉 표제부와 갑구와 울구로 이렇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도 이루어질 수 있어요. 표제부와 갑구만도 가능합니다. 왜? 울구는 없을 수 있으니까. 그런데 일반적으로는 단독적으로 이렇게 뭐만 있으면 이렇게 표제부만 있는 이런 것은 등기가 허용이 안 되는 것이 원칙이에요. 이렇게 뭐만 표제부만 이렇게 있는 것은 일반적인 토지와 건물은 표제부만을 절대로 둘 수 없습니다. 표제부와 갑구하고 울구 또는 표제부하고 갑구. 표제부하고 울구는 절대 안 돼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예외 규정이 어떤 게 있냐면은 예외 규정으로는 1부동산 1 등기 기록을 취하고 있는데 이렇게 이용상 구조상 무엇을 갖췄을 때 이용상 구조상 독립성을 갖춘 구분 건물의 경우에는 1부동산 1 등기 기록이라고 하지 않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한동 건물 전부에 대하여 한동 건물 전부에 대하여 하나의 무엇을 둔다? 하나의 등기 기록을 둔다라고 얘기를 해요. 한동 건물 전부에 대해서 무엇을 둔다? 하나의 등기 기록을 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한동 건물 전부에 대한 하나의 등기 기록은 어떤 거냐면은 일단 요거 한동 건물의 표시를 나타내주는 한동 건물의 표시를 나타내주는 한동 건물에 무엇이 있어야 돼요? 표제부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구분 소유권의 목적이 되는 건물의 부분을 우리는 무엇이라 한다? 전유 부분이라고 합니다. 구분 소유권의 목적이 되는 건물의 부분을 무엇이라 그래요? 전유 부분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전유 부분마다 이것도 다 전유 부분이 되겠죠? 전유 부분마다 무엇을 둔다? 전유 부분마다 표제부와 갑구와 울구를 두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죠. 한동 건물 표제부하고요. 이 한동 건물 표제부하고 이 전유 부분에 표제부, 갑구, 울구, 여기 표제부, 갑구, 울구, 여기 표제부, 갑구, 울구, 여기 표제부, 갑구, 울구. 그래서 이렇게 표제부, 갑구, 울구 쭉 해서 표제부, 갑구, 울구 이거를 다 묶어서 우리는 무엇이라 그래요? 묶어서 1 등기 기록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해하셨나요? 조금 어려워요. 자, 이제 그런데 우리 교재 맨 위에 보시면 183페이지 맨 위에 뭐라고 쓰여 있냐면 중간에 한동 건물에 속하는 구분 건물 중에 일부만에 관하여 보존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이렇게 나와 있죠. 자, 이런 거예요. 구분 건물 이렇게 있는데 이 A가 그럼 얘는 전체 일부잖아요. 일부만에 대하여 소유권 무엇을 보존 등기만은 요 일부만에 대해서 보존 등기 자체 요거 하나만 신청은 불가. 그러면 일부만에 보존 등기를 하기 위해서는 동시에 어떤 등기가 이루어져야 되냐면은 B 소유 전유 부분, C, D, E, F 요거에 대한 전유 부분에 대한 무엇을 표시의 등기를 동시에 신청하면 얘는 오케이가 가능하다 이거예요. 이렇게 가능하다. 그러면 이렇게 됐을 때 일부만의 소유권 보존 등기를 했을 때 나머지 구분 건물의 표시 등기를 동시에 해야 돼요. 이것을 이렇게 하게 되면 이 등기가 가능해요.
이 등기가.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등기가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일단 한동 건물의 표제부하고요. 101호라고 했을 때 101호에 대해서는 표제부와 갑구와 을구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에 대해서는 표시의 등기만 했으니까 나머지는 표시의 등기만 했으니까 표제부만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원래는 그래서 표제부만으로는 단독적으로 등기를 허용하지 않는 거예요. 표제부 자체만으로 하나만 있는 거 인정하지 않는데 예외적으로 이렇게 구분 건물에서 일부만에 대해서 보존 등기할 때 나머지 구분 건물에 표시 등기됐을 때 이러한 표제부만 자체로도 무엇으로 인정하겠다? 독립된 등기로 무엇 하겠다? 인정하겠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자, 그러면 나중에 이 B라는 사람이 보존 등기하게 되면 여기에 갑구와 또는 을구를 끼워 넣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원래 표제부만 자체로는 등기로 인정하지 않아요. 근데 예외 규정이 있더라 이겁니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배워야 될 규약상 공용부분이라는 뜻의 등기는 표제부만 두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독립된 등기로 인정하고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이렇게 되는 겁니다. 토지는 필지마다 표제부 갖고 을구를 두고 있어요. 여기가 없어도 되고요. 근데 이렇게는 이런 등기는 없다라는 거죠. 이런 거는. 건물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이러한 집합 건물의 경우에는 이러한 경우에 표제부만을 이렇게 만들 수 있는 게 있기 때문에 이것을 독립된 등기로 인정하겠다라고 보는 겁니다. 첫날이고 한데 조금 어렵긴 한데 전체적으로 아까 얘기했듯이 처음에 얘기했던 등기법은 서로 간에 또 연결이 또 많이 되어 있고요. 앞으로 또 이런 내용들이 오늘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나옵니다. 제가 지금 어떤 내용을 설명하고 있던 거예요? 대상에 따른 분류, 기능에 따른 분류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저러한 얘기를 좀 설명해 드렸습니다. 정리하면 좀 힘들다. 그러면 일단 이렇게 보시면 돼요. 어떤 것을 기록을 한다? 부동산의 표시와 권리관계. 이러한 부동산의 표시에는 부동산이란 토지와 건물. 그럼 토지의 표시라 하면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건물의 표시라 하면 소재, 지번, 구조, 종류, 면적, 명칭, 번호. 자, 권리에는 이제 물권과 채권으로 나눠지고 소유권과 소유권 이외의 권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부동산의 표시는 표제부에다 기록을 하고 소유권은 어디에다가? 갑구에다가 소유권 이외의 권리는 을구에다가 표제부에 한다 해서 표제부의 등기. 이것을 우리가 사실의 등기다라고도 표현을 해요. 갑구와 을구에 한다 해서 갑구와 을구의 등기. 그리고 교재에 있는 것만 보게 되면 이쪽은 지금 없죠. 이쪽 내용은 없고 이쪽 내용은 지금 정리되어 있지 않고 바로 넘어가면 권리의 등기에는 여기 지웠지만 권리의 등기에는 소유권 보존 등기와 보존 등기를 기초로 하는 소유권의 이전이라든지 제한 물건의 어떠한 설정 이런 것들이 존재하고요. 표제부만 자체로는 표제부 쪽에서는 표제부의 등기에서는 표제부만으로는 독립된 등기로 인정하지 않지만 이와 같은 경우에서는 이러한 표제부 자체를 독립된 등기로 무엇하고 있다? 인정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이게 대상에 따른 분류의 내용이에요. 근데 사실은 이 신청의 의무가 있느냐 없느냐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번 시간은 그냥 간단하게 대상에 따른 분류 정도만 정리를 했고요. 잠깐 쉬었다가 내용에 따른 분류를 정리를 하는데 지금 1장이다 보니까 이 내용에 따른 분류 이런 부분들은 간단하게 어떤 정의 정도만 설명을 해드렸는 설명이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데 잠깐 쉬었다가 좀 더 자세하게 이 부분을 정리를 제가 해드리도록 할게요. 잠시 쉬었다 합니다.